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9주차 글로벌 마케팅 원론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8주차에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쳤죠?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참고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학생들끼리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시험을 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그런데 또 범위가 상당히 좀 짧아가지고 한 80페이지 교과서로 한 80페이지 또 파워포인트 3장 챕터 3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주안점을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한 학생들은 또 수업을 많이 듣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그런 학생들은 아마도 쉽게 뭘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제가 예고했던 것처럼 영어로 문제도 또 영어로 채우는 문장 쓰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학생들이 오픈북이다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이제 온라인으로 치르게 돼서 오픈북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냥 공부 좀 안 해도 찾을 수 있겠지 생각을 했다 보니까는 좀 생각보다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시험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과목을 통해서 실제로 그 과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그 가치죠.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앞으로 그냥 공부할 때 좀 제가 좀 원하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언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이렇게 자기가 좀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여러 번 읽고 또 여러 번 써보고 여러 번 또 소리내서 읽고 또 생각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어떤 실력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들은 좀 문화 자체가 그냥 이렇게 좀 감상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영상을 시청하고 이러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라떼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와서 실제로 듣고 서로 이렇게 직접적인 소통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영상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는 거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요. 이번 주가 9주차고 다음 주가 10주차인데 제가 10주차부터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문제가 생긴 게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서 수요일에 제가 이 글로벌 마케팅 언론 수업 2분반이나 수업이 있는데 어린이날 오라고 그러면은 좀 싫어하겠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5월 그 첫째 주죠. 4, 5, 6 요 주까지는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요. 5월 10일, 12, 13 요때부터는 그 학교에서 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학 레포트라든지 발표 이건 11, 12, 13 요때 다시 이제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 그거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메모해 뒀다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그냥 제가 파워포인트로 그 강의를 녹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준다. 그리고 그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거는 11, 12, 13 그 화수목 그때 토요일이 1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5월 그 11, 12, 13 2주차 그때부터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학교에서 강의하고 레포트라든지 어떤 발표라든지 그때 이루어진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오늘은 4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제 결국은 마케팅이라는 것은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판매한다는데, 그 판매한다는 건 결국은 고객과의 관계, 어떤 그 관계가 구축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뭐 물건을 안 사도 방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관계가 구축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또 뭐 실제 물건은 사지 않더라도 어떤 그 기업이라든지 제품 브랜드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면서 또 좋은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죠. 그런 어떤 그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결국은 마케팅은 기업이 고객을 상대로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저희가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고 소통하는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이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학습 목표는 기업들은 어떻게 고객에 대한 가치, 만족, 충성도를 전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고객 생애의 가치, 고객 라이프타임 밸류는 무엇이며 마케터들은 어떻게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 기업들은 어떻게 올바른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하고 강한 고객 관계와 커뮤니티를 육성할 수 있는가. 일단 고객을 확보해야겠죠. 그걸 이제 attract, 끌어들인다고 그러고, 확보한 고객을 이제 유지하고요, 보유하고, 또 어떻게 고객과 강한 릴레이션십과 커뮤니티를 육성할 수 있는가. 뭐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뭐 현대차라고 하면요, 현대차에서 이제 이 고객을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이제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고 그러면 차를 사야겠다 생각해서 뭐 현대차 소나타 같은 거를 처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고객으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럼 보통 뭐 5년이나 뭐 길게는 10년 그 이상도 되지만 차다가 그 다음에 뭐 그랜저급으로 바꿀 수 있죠. 여러 가지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또 뭐 좀 RV 같은 거로 바꿔보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은 그 한번 우리 고객이 됐던 걸 어떻게 또 유지하느냐. 이거.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고, 그러면 우리와 좋은 관계를, 강한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하도록 또 커뮤니티를 육성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소나타 클럽이라든지 소나타 오너스 클럽, 뭐 이런 그랜저 오너스 클럽,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뭐 고객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마케팅 활동을 하죠.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로 뭐 고객 가치, 만족, 충성도 확립하기 전에 저희 그 책의 89페이지 보면 스타벅스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마케팅을 가장 뭐 최근에 잘하는 회사로서 너무 전통적인 제품이죠. 커피라는 게 전통적인 제품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미국의 나스닥에도 상장을 했고, 뭐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킨 기업이 스타벅스.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스타벅스죠. 그런데 과연 왜 이렇게 스타벅스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우리나라에 한 1000개 되나요? 1000개가 넘죠. 이제 1000개 넘었을 거예요. 99년인가요? 99년에 저기 이대 앞에 1호점이 생겨서, 근데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커피 전문점인데, 지금은 이제 커피 회사가 아니죠. 커피 회사가 아닌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튼 고객 가치들을 창출했어요. 뭐 디자인 회사라고도 하고, 특히 뭐 그 책에 나온 그 89페이지 책에 나온 것처럼 뭐 로컬 디자인 팀 덕분에 그렇게 많이 성장을 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한국 고객이 좋아할 만한 매장 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개발해서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뭐 테마, 계절 테마별로 뭐 머그 텀블러, 또 뭐죠? 우리 연초에는 뭐 연말연시에는 뭐 우리 다이어리 같은 것도 뭐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벅스는 우리 뱅크 오브 스타벅스 이런 말도 해요. 뱅크 오브 스타벅스 금융회사다. 뭐 스타벅스 페이가 뭐 가입자가 제일 많다고 그러죠. 스타벅스 페이가 애플페이보다도 가입자가 많다고 해서 뭐 2,300만 명인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5조 원이 충전돼 있다고도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떤 그냥 공간, 고객에게 새로운 뭐 가치로서의 공간을 창출하는 회사였다면, 또 커피의 새로운 차원을 알려주는 회사였다면은 이제 뭐 그 다음에 디자인 회사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굉장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금융회사까지 되고 있고, 뭐 그래서 이제는 스타벅스를 하이테크 기업이라고 그러죠. 하이테크 회사,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을 해가지고 그 뭐 이제 커피 회사 주가가 115달러, 최근 좀 오늘 이제 주가를 보면 115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엄청난 회사죠. 그래서 여러분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좀 유튜브에서 많이 좀 스타벅스에 대해서 보고, 나중에 제가 숙제 또 레포트 낼지 모릅니다. 스타벅스에 대해서 느낀 점을 써라. 그리고 제출하라. 근데 그냥 쓰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쓰고 그러지 말고, 실제로 스타벅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실제로 종이에다 뭐 연필이나 볼펜을 써라, 이런 식의 그걸 해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그런 어떤 뭐 스타벅스는 뭐 여러분 사이렌 오더 이런 거 알죠? 네? 사이렌 오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컨셉과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해서 뭐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그 드라이브 스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구축한 모험적인 회사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은 자료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보기도 하고, 이제 고객이 지각된 가치다 그러면은 결국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얻게 되는 모든 혜택과 또 고객이 지불하게 되는 모든 비용이 있죠. 그런 어떤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것과 고객이 실제로 예상하고 기대했던 간의 차이, 요게 고객의 지각된 가치가 아니냐. 그러면은 총 고객 혜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품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 여러분이 커피를 마시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 그거와 아울러 여러분들이 가서 뭐 거기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충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서비스 혜택, 또 직원들이 어떤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는 혜택, 또 여러분들이 뭐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얻는 그런 혜택, 그런 게 있죠.
그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베니핏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거는 뭐 경제적이고 기능적이고 뭐 심리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다. 여러분이 얻는 거는 어떤 효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베니핏은. 네. 그런데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지불해야 되죠. 뭔가를 지불하는 거는 결국은 금전이라든지 뭐 모니터리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기타 심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죠? 총 고객 비용을 지불해요. 그죠? 그래서 요 혜택과 요 비용을 같이 고려한 거. 그걸 고려했을 때 얼마를 써서 얼마를 얻었다. 요게 고객이 지각하는 가치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요거를 여러분 또 뭐 영어 나오니까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제가 뭐 열심히 이렇게 보고 뭐 공부하고 외우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는 Customer Perceived Value 고객의 지각된 가치는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ospective customer's evaluation of all the benefit and all the costs of an offering and the perceived alternatives. 알겠죠? 그거는 뭐냐 하면 그 고객의 지각된 가치. 네? 고객의 지각된 가치는 뭐죠? 방금까지 제가 얘기한 고객이 얻게 되는 혜택에 대한 고객의 평가, 고객의 어떤 그런 평가. perspective가 아니고 prospective예요. P-R-O-S-P-C-T-I-V. 죄송해요. 그런 어떤 예상 고객, prospective의 평가와 고객이 지불하는 그 제공물을 얻기 위해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 그 대상물이나 또는 다른 지각된 고객이 알고 있는 다른 대안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 그거 사이의 어떤 차이다. 또는 뭐 비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Total Customer Benefit is the perceived monetary value of the bundle of economic, functional, and psychological benefit customers expect from a given market offering because of the product, service, people, and image.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나 사람이나 또는 이미지로부터 이미지로 인해서 주어진 어떤 그런 시장색 그 제공물로부터 고객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기능적, 심리적 혜택의 묶음, 묶음을 이렇게 돈의 가치로 환산한 거, 이거를 Total Customer Benefit이라고 한다. 반면 Total Customer Cost라고 하면은 Total Customer Cost는 마찬가지인데 코스트겠죠. 코스트. 뭐죠? 마지막 끝으로 가면은 화폐적, 시간적, 에너지 또는 심리적 비용을 포함해서 어떤 시장에서 주어진 시장의 오퍼링을 평가하고 획득하고 사용하고 디스포즈하면 처분이죠. 처분하는 것과 관련해서 고객에게 유발시키는 초래하는 뭐 incur 초래하는 그런 비용에 지각된 묶음, 이것들을 Total Customer Cost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Total Customer Benefit과 Total Customer 앞장에 저거 참고하시면 돼요. 요것들의 차이, 요게 바로 고객이 지각하는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잘 알아두시고, 여기서 첫 번째 어쨌든 제가 죄송한데 CPV에서 Perspective가 아니라 Prospective, P-R-O-S-P-C-T-I-V 이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로열티라는 개념이 나와요. 로열티 뭐 충성도라고 그러죠. 충성도라고 그러고 누구는 또 뭐 애호도 이런 말도 써요.
근데 올리버는 이 학자 이름이고 유명한 학자,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충성도에 관한 고객 충성도, 제품 충성도에 관해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Oliver defines loyalty as a deeply held commitment to rebuy or repatronize a preferred product or service in the future despite situational influences and marketing efforts having the potential to cause switching behavior. 고객 충성도에 대한 여러분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올리버라는 학자가 정의했다. 고객 충성도를 뭐라고? A deeply held commitment. Deeply held commitment. Deeply held commitment to rebuy or repatronize a preferred product or service in the future. 미래에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rebuy, 재구매하거나 또는 repatronize, 애고하거나. patronize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딱 봤을 때 단골, 예? 자주 찾고 좋아하고 이런 걸 단골. repatronize 하고자 해서 deeply 마음속 깊이 held 가지고 있는 그런 몰입감을 충성도라고 한다. A deeply held commitment to live by or repatronize a preferred product or service in the future despite 어떤 situational influence, 상황적인 영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있죠.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쉽게 살 수 있는데 일부러 멀리 자기가 좋아하는 상점을 간다든지, 예? 가까운 곳 점포에 그 제품이 없으면 꼭 그 제품을 보려고 살려고 좀 떨어져 있어도 다른 데 가든지 기다리다든지 다음 기회로. 그런 어떤 상황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또는 마케팅 에포트, 모든 기업들이나 주식들이 마케팅 하죠. 그래서 스위칭 비헤이비어, 소비자들이 그렇게 전환 행위를, 브랜드를 바꾸는 전환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재구매하려고 하고 애호하려고 하고 그러려는 아주 깊이 뿌리박힌 그런 몰입감, 이거를 로열티라고 한다 이거죠.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삼성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예? 그래서 꼭 삼성에 대해서 산다 라든지 또는 애플 그런 걸 수 있죠. 애플 아니면 또 KT 통신회사, KT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로열티라고 한다. 로열티가 뭔지 알겠죠? 저런 거 생각하면 돼요. 나는 라면을 먹을 때 꼭 어떤 브랜드의 라면을 먹는다. 이거 정해놓고 그것만 계속 먹으면 로열티가 있는 거죠. 그 회사에.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저거 여러 상표로 바꿔가면서 먹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버라이어티 시커 이렇게 얘기해요. 다양성 추구자, 버라이어티 시커. 근데 내가 뭐가 떨어졌으면 가서 좋아하는 제품을 사려고 했는데, 라면을 사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브랜드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그 제품을 또 사는 거. 그런 것들은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로열티라고 한다. 특히 브랜드에 대해서, 스토어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다 로열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치 제한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치 제한, value proposition,
우리나라 말로는 뭐 가치 제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거기서 결국 로열티가 그건데 결국 그렇게 로열티를 생기게 하려면 기업이 아주 독창적으로 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제한이 있다. 그래서 the value proposition consists of the whole cluster of benefit the company promised to deliver. 기업이 전달하고자 약속한 어떤 그런 혜택들의 묶음, 클러스터, 뭐 군집 이런 뜻이죠. 클러스터 전체 묶음,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볼보 같으면 뭐 우리가 볼보는 어떤 차로 되어 있죠? 볼보는 안전한 차로 되어 있죠. 볼보's core positioning 하면 safety, 안전이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long lasting car, 아주 튼튼한 차, 오래가는 차, 그리고 good service, 서비스가 좋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건 뭐 챕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책에 뭐 고마수랑 캐터필라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the value proposition is the promise about the total experience customers can expect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customer 하면은 가치 제한이라는 것은 고객 경험, 총체적인 경험에 대한 약속이다. 아, 우리 제품을 쓰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 이런 경험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효용, 경험, 혜택 이런 걸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Customers can expect 기대할 수 있고 그들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를 그런 어떤 토탈 익스피리언스일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어떤 그런 기업의 약속이다. 그래서 whether the promise is kept, 뭐 약속이 지켜지는지는 기업의 어떤 능력에 달려 있다. 뭐 할 능력? 가치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또는 all the experiences the customer will have on the way to obtaining and using the offering. 오퍼링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갖게 되는 모든 경험, 또 뭐 그 밸류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와 관리가 돼 있다. 결국은 이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그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어떤 가치를 창출하느냐, 이거 우리 따져볼 수 있죠. 그죠? 이런 거 우리 따져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그래요. 결국 쿠팡이라는 회사가 있을 때 그 쿠팡이라는 회사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냐.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로켓 배송이다 그래서 빨리 그걸 받아보지만 어떻게요?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정교한 그런 어떤 물류 시스템, 그런 로지스틱스 시스템을 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걸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서 또는 아니면 어떤 레포트를 썼을 때 학교에서 레포트 쓸 때 그 레포트의 어떤 가치는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해가지고 또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한 거랑 그냥 있는 거 그냥 뭐 설렁설렁해서 베끼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밸류 프로포지션을 항상 생각해보고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원서를 낼 때 여러분들 뭐 자기소개서도 냈고 모두 내고 하잖아요. 그죠? 인터넷에 막 써서 올리죠. 그 회사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 거기 시스템에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치 제안을 할 수 있느냐. 그건 가치 제안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value propose 여러분들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전달을 잘해야 돼요. 그게 전달이 잘 되면 오케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 유튜브를 보던 뭘 보던 하여튼 기업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하고 고민하고 뭐 찾아보고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 개별적인 스펙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기업에 그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이런 거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연대기적으로 그냥 쓰면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죠. 네, 다 비슷하고. 근데 그거를 정말 고민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여러분들 좀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면 좋겠. 그렇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그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우리 그냥 먹어버리는 입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끝나는 거지만 그 요리사 입장에서는 그 음식 안에 뭐 맛, 영양, 또 보기 좋음, 뭐 여러 가지 뭐 깨끗함, 에? 뭐 어떤 여러 가지들을 거기 담는 거잖아요. 그런 가치를 이렇게 제안하고 창출하는 거죠. 그게 먹히면 고객들이 많이 오고, 그죠?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고,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로열티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품질이라는 게 뭐냐? 품질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Quality, what exactly is quality? 과연 품질이란 무엇이냐? 정확히 품질이 뭐야? 뭐 사용하기에 딱 좋은 거? Fitness for use 이게 품질일 수도 있어요. Conformance to requirement 어떤 그 요구사항에 아주 일치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TV다. 그럼 TV에 대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죠. 뭐 스마트폰이다. 그럼 스마트폰에 대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 어떤 기대가 있죠. 그거에 일치하는 거. 아니면 freedom from variation. 뭐죠? variation. 어떤 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로부터 좀 벗어나. variation이라는 건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거로부터 자유로워한다. freedom from variation. freedom from variation. 이런 것들이 품질이 아니겠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어떤 요구하는 수준에 맞췄다든지 어떤 그런 벗어난 거 뭔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벗어난 수준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았다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뭐 그럴 수 있어요. 500ml 뭐 음료수라고 했을 때 그게 499.5가 될 수도 있고 500.5가 될 수도 있고 500점 뭐 500점 501이 될 수 있고 499가 될 수 있고 497이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퀄리티라는 것은, 품질이라는 것은 뭐죠? Quality is the totality of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a product or service that bear on its ability to satisfy stated or implied needs. 하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품질학회의 품질에 대한 정의인데, 어떤 우리 1장에서 배웠죠. 고객이 가지고 있는 뭐 표현된 언급된 니즈가 있고 암시하고 있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의 어떤 특성, 어떤 그런 모양의 총체, the totality of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a product or service that bear on its ability to satisfy stated or implied needs. 이거를 우리가 퀄리티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퀄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그 퀄리티까지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본적인 개념이 있을 때 그 개념의 정의가 과연 뭔지, 그를 정확하게 이 개념을 정의할 수 있어야, 특히 여러분처럼 이렇게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은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이거죠. 품질, 우리가 많이 써 품질이 좋다 나쁘다 뭐 얘기 많이 하지만 그 품질이라는 게 뭐냐 라고 봤을 때 물론 이게 학문에 따라서 자연과학에서 얘기할 때 또 어떤 그 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를 수가 있어요. 품질이라는 게. 근데 anyway 우리 경영학에서 마케팅에서 얘기할 때는 품질은 또 공학적인 얘기도 하니까 Quality is the totality of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a product or service that bear on its ability to satisfy stated or implied needs.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예, 다음 페이지로 이제 고객 만족이 이제 customer satisfaction이 나오죠.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이라는 게 뭐냐? 내가 어떤 여러분이 뭐 구매 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들어가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영화가 만족이 되느냐? 이게. 그랬을 때, 좋았어, 만족스러웠어, 좋았어, 이럴 수도 있고, 별론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만족이라는 개념이 뭐냐는 거죠. 고객 만족, 고객을 만족시켰다라는 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 막 요즘 이제 그 미나리라는 그 영화가 막 그 뭐 코로나 시대에 불구하고도 인기를 끌고 특히 그 윤여정이라는 그 여배우가 아주 유명한 원로 여배우가 그 인기를 끌고 이제 그 뭐 아카데미 조연상 여우 조연상도 타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봤는데 그러니까 야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영화도 있고 뭐 진짜 좋은 것 같다. 여러 군데 뭐 이렇게 또 뭐 노미네이트 됐네. 정말 좋은 영화겠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보면 근데 실제 가서 보니까 여러분 기대만큼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불만족스러운 거죠. 뭐 생각 보니까 별론데? 뭐 그냥 미국 그냥 있는 이민 온 가족들 그냥 얘긴데 뭐 별로 와닿지 않네. 이러면 이건 뭐죠?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제로 그 영화를 보고 나서의 어떤 성과 간의 즐거움 혹은 실망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고객 만족이다. 결국은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은 퍼포먼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뭔가를 소비하거나 뭐 경험하거나 했을 때 그 성과와 기대와의 차이다. 기대한 것보다 더 많으면 성과가 더 높으면
매우 만족한다든지 매우 기쁨, highly satisfied or delighted 되는 거고, 내가 요만큼 기대했는데 요만큼 성과가 있어. 그럼 만족하는 거고요. 뭐 퍼포먼스가 이거 반대네요. 퍼포먼스가 잘못했습니다. 기대보다 낮다. 그 화살표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 퍼포먼스가 기대보다 낮을 때는 dissatisfied 되는 거죠. 네? dissatisfied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고객 만족이라는 것은 in general, satisfaction is a person's feelings of pleasure or disappointment that result from comparing a product perceived performance or outcome to expectation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만족이라는 것은 개인이 느끼는 느낌, 감정이다. 어떤 즐거움 또는 실망감, 감정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제품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지각된 성과 or outcome, 결과, 기대에 대응한 그런 거를 비교함으로써 얻어진다. 이게 기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은 궁극적이 그런데 그러면 결국 고객 만족만 시키면 그러면 기업은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족시키려면요 되게 어렵죠.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뭐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뭐 신경도 많이 써줘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수익성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만족이 실제로 고객 만족이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고요. 그죠? 목적은 될 수 없고 오히려 이익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고객 만족보다는 뭐 생산성 개선이라든지 뭐 어떤 제조 공정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고객을 만족시키면 경쟁력이 생기고 하는 거지만 최종적으로 고객을 만족을 시킨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자 우리 앞에서 배운 어떤 품질의 개념일 수 있죠. 아주 좋은 마우스트랩, 쥐덫을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걸 해봤자 실질적으로 고객이 그거 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성이라든지 경쟁력에는 저하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고객의 기대를 형성하는 요인에는 어떤 게 있느냐? 고객의 기대를 형성하는 요인은 어떤 게 있느냐? 과거의 구매 경험, past buying experience 또는 친구라든지 동료들의 좋은 우리가 뭐 영화라든지 어떤 서비스 뭐 맛집 이런 거 할 때 친구라든지 동료들의 좋은 또 마케터라든지 경쟁자들의 어떤 정보와 약속 information and promise marketers and competitors information and promise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또 중요한 거는 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고객들한테 너무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지출을 늘리게 되면 어떤 기업의 다른 파트너들의 만족을 높이는 데 쓸 자금을 전용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동차 회사라고 하면 자동차에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서 구매자들을 만족을 시키려면은 제값을 못 받고 더 저렴하게 줘야 되죠. 더 저렴하게 주기 위해서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딜러라든지 서플라이어라든지 이런 공급업자들이라든지 직원들한테 주는 비용을 깎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른 고객 이해관계자들의 만족 수준은 낮춰져 있는 거죠. 우리 스탁홀더는 뭐 주주 이렇게 배당 뭐 이렇게 쉐어홀더라고 할 수도 있고 스탁홀더라고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누굴 만족시킨다 할 때는 이해관계자 집단에 대한 거랑 이해관계자 집단에 대한 거랑 또 고객 기대를 형성하는 그 것들을 같이 잘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 아마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옷을 만들어서 이제 팔고 뭐 입히고 그러는데 우리 알바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알바를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알바생 서빙하는 알바생 뒤에 보면은 남의 집 귀한 자식 뭐 이런 거 써 있죠. 그래서 남의 집 귀한 자식 그래서 워커벨 시대 이런 게 있는데 워커벨 시대 이런 게 있어요. 워커라는 게 워커는 이제 근로자 알바생이고 또는 워는 이제 알바생이고 커는 커스터머 고객이죠. 그리고 벨 하면 이건 밸런스 균형. 그러니까 너무 고객 우월적인 입장에서 너무 고객의 권리와 어떤 고객의 권리라든지 고객으로서 모든 걸 해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 뭐 그래서 그 종업원들한테 뭐 여러 가지를 막 욕을 한다든지 좀 심지어는 뭐 또 욕도 하고 막 하대하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로자와 그 고객 간의 그 밸런스 무조건 뭐 고객은 왕이다 그래서 고객의 그거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그러는 게 필요하다. 우리 여러분들 뭐 택시 기사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택시 기사 선생님들이 뭐 술 취한 취객한테 뭐 욕도 얻어먹고 또 맞기도 하고 막 그런 나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뉴스가 나오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뭐 아이디어로 남의 집 귀한 자식이란 걸 보고 항상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거 합시다. 네, 그런 거로 이제 했다라는 사례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객 만족을 강조하지만 그 한편으로 종업원,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근로를 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만족 또한 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외부의 고객의 만족과 해당하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고객 만족도 있지만 내부 직원, 인터널 마케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내부 직원에 대한 만족도 중요하다고 하죠. 이미 배웠죠. 네, 요 관련되는 것들은 아마 찾아보면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것들을 새겨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 만족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그 고객 만족은 반드시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도는 비례적이지 않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고객 만족을 1점에서 5점까지라고 봤을 때 매우 낮은 수준 1점부터 매우 높은 수준 5점까지 있는데 낮은 수준에서는 고객이 기업을 버리고 또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 3, 4, 5점 척도에서 2, 3, 4 정도에서는 고객들은 그런 대로 만족하지만 여전히 더 나은 제안에 쉽게 전환한다. 그렇지만 수준 5에서는 고객은 재구매하고 기업에 대하여 좋은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어떤 이런 만족이 높다라고 그러면 좋은 거고 하지만 이게 항상 비례적으로 함수적으로 1점이 2점보다 높고 2점이 3점보다 높고 1점보다 2점이 높고 2점보다 3점이 높고 3점보다 4점이 높고 4점보다 5점이 높고 이렇게 반드시 비례적으로 계량적으로 이렇게 되진 않는다. 응? 그거는 뭐 여러분들 결국은 그래서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정서적인 유대감, 기업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만족하지만 재구매하지 않는 고객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만족은 하지만 재구매하지 않는 고객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경쟁사께 훨씬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경쟁사가 더 월등하게 만족을 제공한다.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음에 만족은 하지만 그게 뭐 꼭 찾아서 그거 할 정도로 견고하지도 않아요. 항상 벌러러블해요. 뭔가 틈을 파고들 수 있어. 견고하지 않다. 또 만족은 하지만 그게 항상 이렇게 나한테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런 어떤 망각,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고객 만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이 실제로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충성도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아주 간단한 해피트 콜서부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뭐 기업이랑 이렇게 뭐 금융기관이 됐던 뭐 통신회사가 됐던 여러 가지 뭐 회사들이 보면은 막 무작위로 그냥 막 하드콜 들어오죠. 하드콜이라는 거는 뭐 이게 서비스 이용해라, 뭐 이랑 하라, 뭐 대출 받아라, 뭐 해라, 뭐 이런 거 나오죠. 실제로는 그게 실천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을 하지만 재구매하지 않는 고객들이 많다. 그리고 일단 우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마케팅 인사이트 이거를 보시면, 마케팅 인사이트 이걸 보시면 이게 책으로 따지면은 그 94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건 뭐냐 하면은 베인 컴퍼니의 프레딕 라이헬트라는 사람이 고객 만족도를 측정할 때 뭐 복잡하게 이거저거 다 조사할 필요 없다. 하나 딱 묻는다. 당신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구나 동료에게 얼마나 추천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나를 묻는 거죠. 10점 척도로. 당신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구나 동료에게 얼마나 추천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Net Promoter Score 이렇게 얘기를 해요. Net Promoter, 추천. 프로모트가 이렇게 추천한대. 순, Net Promoter Score. 그래서 라이헬트는 미국의 굉장히 큰 엔터프라이즈 렌터카 회사죠. 엔터프라이즈 렌터카 경험에서 어느 정도 영감을 얻었는데, 기업이 고객 만족 설문을 두 가지 질문, 즉 렌트 경험에 대한 품질과 다시 렌트할 가능성으로 압축했을 때, 뭐 한번 렌트를 써보니까 그게 좋더라, 랑 그래서 또다시 렌트할 때 꼭 그 회사를 걸 쓰겠다라고 했을 때, 최고 점수를 준 사람들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매긴 사람들보다 다시 렌트할 가능성이 3배나 높더라. 그래서 그 점수에서 최고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건 뭐냐 하면 그 1점부터 10점까지의 척도 중에서 1점부터 10점까지의 척도 중에서 제일 높은 9나 10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9나 10이 중요하고 7, 8도 약간 이거 뭐 보통보다 조금 높다고 그러는 건데 7, 8 가지고는 뭐 그렇게 감동이 있는 고객이 아니다. 그래서 9점, 10점을 준 사람이 프로모터다. 그리고 0에서 6점, 7점도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떠날 고객이다. 디트랙터, 뭐 비방자, 뭐 절대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고 나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 추천 고객을 9, 10점을 준 사람에서 비방자 0, 6점을 준 사람을 빼서 순추천 고객 지수를 계산한다. 결국 7.5건 8점으로 브랜드를 평가한 고객들은 수동적으로 만족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포함시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고객 만족을 측정하는 거를 우리가 순추천 고객과 고객 만족, 넷 프로모터 스코어를 활용한, 그래서 고객 만족의 측정 지표로서 넷 프로모터 스코어를 높이는 방안은 뭐가 있나라고 했을 때,
이런 방안은 뭐가 있냐? 첫째, 고객의 불평을 항상 접수하고 조치해라. 그래서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24시간 핫라인, 고객과의 핫라인을 연결해라. 그래서 뭐 전화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팩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다양한 그 수단을 통해서 고객과 항상 무료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핫라인을 연결하라는 거고, 불만 고객이 있으면 불만 고객을 빨리 조기에 처리해라. 예? 그래서 조기에 접촉하고 반응이 느리면 느려질수록 그 기업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더 생기고, 이거는 부정적인 WOM, 그럼 워드 오브 마우스 구전이라고 해요. 부정적인 구전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 실망에 대해서 책임을 하고 수긍을 해라. 고객 실망을 갖게 된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걸 인정을 해라. 수긍을 해라. 절대 고객이 뭐 잘못했다든지 비난하지 말아라. 그래야 넷 프로모터 스코어가 제고다. 제품이 뭐 고장이 났다든지 제품이 문제가 있어서 찾아가면요, 그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끔 뭐 사용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되게 기분 나쁘죠. 그래서 고객을 비난하지 말라. 이게 또 넷 프로모터 스코어를 높이는 방안이다. 그리고 뭐 말 한마디로 뭐 천냥빚 빚을 갚는다고 했듯이 친절하고 공감하는, 고객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생각해주고 친절하게 항상 대하는 그런 고객 서비스 직원이 중요하다. 그런 서비스 직원을 써라.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그 즉시 불평을 해결해라. 불평을 미루지 말고 불평을 즉시 해결해서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도록 해라. 그래서 어떤 불평 고객들은 보상이 아니라 기업의 관심 표명을 바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고객들은 뭐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고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여기까지 일단 해서 첫 번째 요번 9주차 슬라이드는 일단은 하고, 다음번은 좀 짧은 거로 하나 더 올리도록 할게요. 끊어서. 하여튼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오늘 고객 가치, 또 고객 만족, 뭐 요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고객 충성도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뭐 엄청나게 그 학자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고 생각을 많이 한 그런 건데, 뭐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사유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까지는 그냥 온라인으로 제가 파워포인트로 해서 올릴 거고요. 다음 주에 5월 5일이 휴일인데, 휴일이라고 뭐 쉬었다가 또 보강하고 그러면 더 힘들어서 그냥 다음 주까지는 그냥 같이 그냥 온라인으로 올리고요. 그 5월 11일 그 주부터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